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작문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문법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쌤이 영상으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영상도 보시고 우리 신준철 쌤 수업도 좀 잘 들으시고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하시기 바라는데 일단은 이제 오늘 작문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문이라는 거는 글을 쓰는 뭐죠? 방법에 대한 거죠. 그렇죠? 네. 작문은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법 같은 경우는 화법 지문의 보편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작문은 작문 문제의 보편 구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작문은 지문 정리를 딱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작문의 경우에는 이제 문제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문제 유형을.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 방법의 순서라는 게 있어요. 이해됐죠? 순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크게 보면은 저희가 볼 때 한 3개 정도 단계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좀 세분화하면 더 많이 나뉠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는 뭐냐면 계획하기 단계예요. 그렇죠? 계획하기 단계. 그렇죠? 글을 쓰기 전에 일단 이제 말하기랑은 좀 달라서 말하기에서 발표나 강연이나 연설 같은 것들은 일반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 토의나 토론이나 협상도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화는 계획이 없죠. 그렇죠? 근데 글은 어떤 글을 쓰건 글을 쓰기 전에 뭘 한다? 계획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획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냐면 글을 씁니다. 그렇죠? 글을 쓰는 거예요. 계획을 다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쓴다? 글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을 쓴다. 세 번째는 글을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쳐쓰기 단계입니다. 글을 써놓으면 수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고쳐쓰기 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3단계로 글쓰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자, 글쓰기 계획하기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작문 상황이에요. 작문 상황. 자, 작문 상황이라고 합니다. 작문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글을 쓰는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 글을 쓰지?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작문 상황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왜 쓰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적.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일반적으로 유형이 정해져요. 글쓰기의 유형, 종류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목적이 학생들을 이해시키려는 목적이 있어.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시키고자 해. 그러면 무슨 문을 쓰게 되죠? 설명문을 쓰게 되는 거죠. 설득을 하려고 해. 그러면 논설문을 쓰게 되는 겁니다. 주장하는 글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 뭐가 생긴다고요? 유형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았어. 그런 목적으로 쓸 건데 그 목적에 대한 주제는 뭐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하는가? 이게 작문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만 더 알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상 독자예요. 그렇죠? 예상 독자입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작문 상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작문 상황은 그러면 몇 가지로 되어 있죠?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주제, 네 번째 예상 자, 독자입니다. 자, 계획을 할 때는 먼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이걸 쓰는지를 알아둬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학교 게시판에 글쎄 학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무엇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떤 글을 쓰고자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상 독자는 학교 게시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구나 이럴 수도 있고 예상 독자는 학교 선생님들이구나 이럴 수도 있고 또는 학교의 교직원들이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얘네들의 내용이 이제 학교 교실에 청소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뭔가 글을 쓰고자 하는데 대상이 학생들이면 청소를 더 깨끗하게 하자 이럴 수 있죠. 네. 근데 대상이 학생들인데 청소 도구를 갖춰달라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장문 상황은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거다. 근데 이거를 학생들이 그냥 쉽게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봐주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요거를 장문 상황 바탕으로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해요. 계획을 한다. 그렇죠?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계획을 할 때 우리가 메모를 할 수도 있어요. 메모를. 그렇죠? 내가 어떤 걸 쓸지를 메모해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계획이나 메모에 대한 반영의 문제를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 이렇게 글을 써야겠다라고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글에 반영되었는가를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과 반영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엔 나를 쓰기 위한 누구의 계획이라고 할 때 이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안구 운동으로 푼다 그래요. 안구 운동인 거예요. 눈이 왔다 갔다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걸 보고 앞글에 있나? 여기 써 있는 걸 보고 앞글에 있나? 그래서 안구 운동으로 푼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있나 없나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있나? 이게 없나? 요것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계획과 반영 또는 메모와 반영 문제가 나오면 요걸 보고 앞에 글에 있나? 요걸 보고 앞에 글에 있나?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대1 대응해서 푸는 문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계획을 할 때 내가 어떤 글에 대해서 어떻게 쓰려고 한다라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 다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자료를 수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관련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렇죠? 자료를 수집해요. 근데 이제 수집한 자료를 전부 쓰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수집한 자료를 뭐 한다? 이용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문제도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 보기를 주고 다음 가나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수집한 자료라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이 자료 짝짓기를 해야 돼요. 자료 짝짓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자료에 대한 이게 몇 번째 자료인가? 가가 자료 1인지 가가 자료 1인지 자료 짝짓기를 해야 될 수 있어요. 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자, 먼저 이 자료를 보시죠. 무엇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화법에서는 그게 그거에 해당하는 자료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 짝짓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그 자료에 있나 없나 그렇죠? 그래서 유무 그렇죠? 내용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내용의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인과관계가 있나? 를 확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이제 자료가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제 풀 때 필요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장문의 자료. 이게 이제 화법 자료도 그렇고 했는데 얘는 장문 자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료들이 문제, 원인, 상황, 문제, 원인, 문제, 해결 구조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 상황, 문제 원인, 문제 해결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거야. 문제 상황, 문제 원인, 문제 해결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장문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다음 장문 자료는 기본적으로 그래프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음 인터뷰 자료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프와 인터뷰 자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예를 드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예를 드는 거요. 이렇게 나왔어요. 네. 3월, 4월, 6월, 9월, 10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점수, 장도영의 성적. 너무 정확해.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 문제 상황을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죠, 문제 상황. 왜냐면 점수가 뭐 하고 있어 지금? 나머지고 있어.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 상황 드러내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자료가 나와. 그 다음 자료 나오는데 보면 이게 나오고 시간 이제 월 이렇게 나와있고 장도영의 게임 시간. PC방 아. 이용 시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문제? 원인이죠. 그렇지. 문제 상황, 문제 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터뷰. PC방 이용이 아니라 사람을. 김희석. 저는 배경포스트 학원을 다닌 이후로 PC방을 완전히 끊고 공부에 몰입할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이게 뭐야?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장문은 일반적으로 자료를 모을 때 어떤 드러나 있는 문제의 상황을 드러낸 자료를 모으거나, 두 번째 문제의 원인과 관련된 자료를 모으거나,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모으게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장문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게 문제 상황을 나타내는지, 문제 원인과 관련되어 있는지, 문제 해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면 빠르게 문제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네,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지금 장문을 하고 있으니까 장문만 하면 되지만,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면 화법 자료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화법 자료는 어떤 게 주로 나오나요? 라고 할 때 화법 자료는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담겨 있는 무슨 자료? 시각자료. 시각 자료가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요. 그렇죠? 네. 그래프나 인터뷰라기보다는 그래프도 텍스트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림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미지 시각 자료가 많습니다. 화법 자료는 대부분 이해를 뭐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듣는 사람의 이해를 뭐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48쪽 잠깐 볼까요? 됐습니까? 자, 48쪽을 보시면 13번 문제 자료 보이나요? 자료 1, 자료 2, 자료 3 보이나요? 네, 각각의 자료는 일단 어떤 설명에 해당하는지를 짝짓기 잘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실과 같은지, 사실의 내용이 담겨있는지 봐야겠죠, 그죠? 인과관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화법 자료. 화법 자료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이미지다. 알았죠? 이미지인 거예요. 자, 넘겨서 51쪽 잠깐 펴볼까요? 자, 51쪽에 보면은 20번 문제 보기 보이나요? 네. 자, 보기 보니까 신문 기사 보이나요? 네. 전문가 인터뷰 보이나요? 네. 연구 자료에 보면은 뭐가 나있죠? 그래프가 나있죠. 그죠? 그래서 인터뷰나 뭐가 많이 나온다? 그래프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2020년 6월이었잖아요. 이번에 푼 모의고사가. 다음 번 모의고사가 7회가 뭐예요? 23년 9월 23년 9월입니까? 아마.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23년 9월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23년도 9월 모의고사 할 때는 그렇죠? 화법 지문 정리하는 법은 시민 수업 때 설명했죠? 네. 지문 정리한 다음에 화법 문제에 나온 자료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그 자료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료 문제를 보시고 자료 화법 자료는 이렇구나. 그렇죠? 문제를 풀 때 이렇구나. 그다음 장문의 자료를 보세요. 장문의 자료는 이렇구나. 진짜 선생님 말한 것처럼 이런 거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확인을 하고 문제 유형만 쓰면 돼요. 장문에 나왔는데 첫 번째 뭐가 나왔는지, 그렇죠? 그래서 계획과 반영이 나왔는지, 자료 활용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네. 자, 이런 거 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전략과 반영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글쓰기 전략과 그거에 대한 반영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실제로 그런 전략처럼 실제 글을 썼는지를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 50쪽 잠깐 펴볼까요? 50쪽. 네. 자, 50쪽에 보면 17번 문제 보이십니까? 네. 자, 17번 문제 보면 학생이 가 가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법 네. 계획 중 나의 법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정리한다. 17 이렇게 써놓고 뭐라고 쓰면 됩니까? 계획과 아니. 반영 문제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계획과 반영 문제 어떻게 풀라고요? 안구 운동으로 푼다. 그렇지? 네. 그럼 계획이랑 보고 글에 있나 보고 하라니 네. 그렇게 풀리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볼까요? 51번에 51번에 보니까 나의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자, 활용된 이라고 돼 있죠. 나의 모델 활용된. 활용된. 자, 활용된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반영. 반영된. 그죠? 글쓰기 뭐? 전략. 전략과 무슨 문제다? 반영 문제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전략과 반영 문제는 계획과 반영 문제가 똑같이 푸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안구운동으로 풀면 돼요. 전략을 보고 반영됐나? 이런 전략으로 풀었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번에 보면 제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이게 목적이거든요. 개념 간 차이를 중심으로 대조한다 그랬는데 개념 간 차이를 중심으로 대조한다라고 할 때 차이가 대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뭐만 하게 나오면 돼? 일단 뭐가 나오는지 봐야 돼.
대조가 나오는지 봐야죠. 개념 간의 차이가 나오는지 봐야죠. 네. 그죠? 개념 간의 차이를 찾아봐야죠. 그게 제재에 대한 뭐가 관련돼야 돼? 정보가 관련됩니다. 그렇죠? 네. 제재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제재가 가진 효용적 측면을 부각한다. 그럼 일단 효용적 측면이 나와 있나? 이렇게 찾아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효용적인 측면이 뭔지 몰라. 그럼 찾을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았죠? 네. 자, 오른쪽에 20번 문제 볼까요? 거기는 나의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게 추가로 수집한 뭐다? 자료이다. 자료 뭐? 활용 방안. 자, 자료 뭐? 활용 방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글쓰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글쓰기 단계. 자, 글쓰기 단계는 조건과 조건에 대한 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건과 조건에 따른 뭐? 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내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초고가 있어요. 초고가 이렇게 있고 쭉 글이 있어요. 쭉 글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문제를 낼 때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마지막 문단을 쓴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조언이 뭐가 되는 거야? 님의 조언이 뭐가 돼?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을 쓸 때는 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요. 이해됐니? 네. 뭐 앞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걸로 맞이하면 좋겠어. 뭐 이럴 수도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자, 조건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냐면 조건은 형식과 뭐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무슨 조건과 무슨 조건이 있다? 형식 조건과 내용 조건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형식 조건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표현 방법에 대한 거죠. 여러분 완곡한 표현으로 완곡한 표현이 뭐죠? 돌려 말하기니까 부드럽게 말해야 된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예전에 완곡한 표현이라는데 애들이 대부분 딱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들었어요. 완곡한 게 왜 딱딱해? 근데 완곡한 게 딱딱한 거 아니에요? 완고하다를 잘못 읽어요. 아버지가 좀 완고하셔. 이거를 완곡하셔로 하셨나 봐요. 안 되죠. 그렇죠? 완곡하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얘야 우리 집에 보일러 좀 놔줘라. 이러면 안 돼. 옆집은 보일러를 놨던데. 이게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거 완곡한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곡하니? 어떤 거 같아요? 완곡한 거. 왜 완곡할까요? 명령 청유가 아니고 완곡한 겁니다. 선생님 숙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완곡하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숙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완곡한 거죠. 왜?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결정을 누가 해? 상대방이 하도록 둔 겁니다. 그러니까 완곡하게 넘어간 거예요. 이해됐나요? 안 된다. 그렇죠. 선생님이 안 된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안 된다 끝나는 거죠. 이해됐죠? 네. 자, 자기 걸 뭐 해라? 만들어라. 끊임없이 자기화해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형식은 표현 방법에 대한 건데 이 표현 방법을 모르면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비유가 뭔지 몰라. 그럼 틀리게 되는 거죠. 완곡한 표현을 써라는데 완곡한 게 뭔지 몰라. 그럼 틀리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표현 방법을 알아놓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런 글은 일반적으로 표현 방법을 먼저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작문에서 만약에 글쓰기 문제가 나왔어요. 글쓰기 문제 조건이 나왔어요. 조건에 나오는 형식
그러니까 형식 조건. 형식 조건으로 주로 뭐가 나오지? 를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그 형식 조건으로 뭐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지? 를 정리해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꾸준히 정리하다 보면 아 주로 이런 걸 묻는구나. 주로 이런 걸 찾는구나. 그러면 빠르게 뭐 할 수 있게 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우리 이나 뒤에 서손으로 울지 말고 알았습니까? 자, 그런데 다행히도 잘 보세요. 고쳐쓰기도 얘와 뭐하다? 같습니다. 그렇죠? 고쳐쓰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고쳐쓰기도 똑같다. 됐습니까?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뭐냐면 조건을 보고 글을 쓰는 문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쳐 쓴 뭘 보고 그리고 글을 보고 뭘 찾기 조건을 조건을 찾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 있다라는 거죠.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고쳐 쓴 글을 보고 뭐라고 적어냈는지를 찾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두 개를 비교해봐야 돼 글을. 그래서 바뀐 부분에 표시를 해. 그 바뀐 부분에 표시한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걸 찾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과거에는 자, 이 문제에서 문법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요게 몇 학년도 수능? 자, 여러분 몇 학년도입니까? 27학년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몇 학년도? 근데 이게 28학년도부터 오. 출제될 것 같아요. 변화되는 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출제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은 대부분 문법을 엄매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문법을 잘 해야 되니까 상관이 없겠죠. 제가 오늘 전화 한 통 받았어요. 개성고 3학년 학생입니다. 이수현 학생이. 선생님, 저 국어 1 떴어요. 우와. 네, 그냥 푼다랬잖아 선생님이. 그리고 저 붙었어요. 어디 연세대 전기전자 우와. 개성고 3학년 이수연 학생이 이제 붙었습니다. 우와. 그 다음에 서울대 1차 합격해서 1차 면접 보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서울대도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생은 바로 여러분들처럼 11월 달에 제 수업을 듣기 시작해서 고3 때까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업을 들었던 학생입니다. 우와.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학생이 여름 때랑 겨울 때는 사실 대치동에서 윈터를 했었어요. 윈터를. 근데 이제 윈터를 하는 것 때문에 수업을 못 듣게 된 때도 있었어요. 학원에서. 그때도 단 한 번도 학원을 끊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영상으로 올려달라고 해서 다 봤으니까 본인.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학생이 그 영상으로 다 봐서 돈을 낸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영상 올려주니까 그냥 봐도 되잖아. 근데 뭐 어떤 학생들은 내가 대치동까지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주말에도 막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국어 수업을 끊었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 다시 다녀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진짜 나중에 선생님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보세요. 왜 대치동이나 이쪽에서 윈터 할 때 국어 수업을 안 끊고 다니는지 한번 한 명이 물어보세요. 저도 궁금하니까. 근데 어쨌든 저의 판단, 그러니까 걔가 그랬다가 아니라 제 판단은 뭐냐면 그게 뭘 보여주냐면 그게 내가 이 수업을 되게 소중하게 여긴다
라는 자세가 보이는 거거든. 우리는 되게 약삭빠르기 때문에 계산을 해요. 인간은. 아,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나? 도움이 안 되나? 그렇게. 원래 좀 계산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 내가 보니까 이번 주에는 뭐 어디를 엄마 아빠랑 여행을 가고 다음 주에는 학원에서 수업이 없고 그러니까 뭐 이번 달에 수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게 2번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원래 3번인데 수업이 3번인데 2번이야. 그럼 그러면 다음 달에 가지 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뭐 어떤 일 때문에 빠져야 되니까. 얘는 생각해봐. 얘는 한 번도 못 온 거야 방학 내내. 근데 돈을 다 내고 맨날 나한테 영상 빨리 올려주세요. 영상 빨리 올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니네가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본질은 뭐냐? 본질은 어떻게든 수업을 빼먹지 않고 듣겠다는 의지, 한 번의 수업도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 다짐, 이죠. 진짜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학원에 작년에는 개성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놀랍죠. 왜냐면 우리 학원에 제일 많은 게 개성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지금 제일 많은 학생들이 있는 게 개성고거든요. 작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작년에는 전교 1등이 중앙대였어요. 최저가 안 나왔어요. 최저가 안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수능에서 1등급을 찍는 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걔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학생은 안지우 선생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때도 안 바꾼 거죠. 대치동에 가서 수업 듣는데도 그냥 이 수업은 꼭 들은 거예요. 왜? 자기가 일이 꼭 떠야 자기가 서울대 쓴 거, 연대 쓴 거에 붙으니까. 근데 내 말은 안지우 선생님 수업이 그만큼 훌륭하고 좋다가 아니라 내 말의 핵심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닐까라는 거죠. 막 계산해서 내가 지금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학교에서 막 하고 수업 막 듣는데 자습 시간 부족하고 그러면 일단 자습을 많이 할 수 있을 때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보세요. 나중에 뭐 영혼 중에도 특히 나중에 이제 학교 막 가야 되는 상황이고 막 그러면 라이브로 들어야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나와가지고 학교에다가 그냥 저 가정학습합니다. 이거 하고 막 나와서 다 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빼먹으려고 하는 학생도 있겠죠.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학교 가가지고 왔다가 수업 듣고 자습할 시간이 진짜 부족하죠. 학교에서 막 자습하지 않으면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주말이라.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든 그 주말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과 그냥 엄마가 민터 와라 그래서 나 와서 수업 들었으니까 난 한 거지 뭐 이렇게 하는 학생은 다르다 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겁니다. 알았죠?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숙제로 52쪽에 21번까지 해면 됩니다. 아마 숙제를 제가 처음에 알려줄 때 56쪽까지 풀어라 그래서 56쪽까지 푸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하면 됩니다. 자, 64쪽 잠깐 펴볼까요?